자, 우리 오늘 현안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 현안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MBC 기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또 화제였습니다. 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MBC 기자의 집, 자택, 뭐 차, 그 다음에 MBC 본사 뉴스룸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만 뭐 왔다가 이제 별거 없으니까 그냥 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국회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언론 장악 수순이다라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현직 기자에 대한 강제 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사실은 세심하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본보기성으로 한번 MBC가 한 거다. 그리고 특히 해당 기자가 이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를 한 기자에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옛날에 한테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검사 술접대 사건 때문에 그 보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연루돼 있는데, 그래서 보복성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주광덕 의원이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를 들고서 흔들었을 때 네. 입수 경위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고발 조치해서 경찰이 학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걸 확보하고 있던 검찰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통신 사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려고 검찰을 줬는데 검찰이 영장 청구 자체를 반려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 영장을 못 쳤죠. 결국 주광덕은 어디에서 났는지 말하지 않고 이 사건은 미제로 끝나버렸습니다. 네. 같은 사건이잖아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면. 네. 근데 이번 사건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이 웃기고, 그리고 내준 법원이 한심한 거죠, 사실은. 뭐 법적인 권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지만 한심한 건 한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기껏해야 벌금 몇백만 원 무는 수준으로 끝날 일인데, 네. 그것으로 언론사의 본사의 뉴스룸까지 뒤져볼 수 있게 권리를 열어줬다는 자체가, 그 개인의 통신 기록도 아니고 이 압수수색을 집까지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게 해준 것 자체도 사실은 네. 웃기는 얘기이고요. 방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날리면 바이든 사건, 한동훈 장관과 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MBC 본보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벌써 6, 8개월 전에 경고를 드렸었죠. 이 문제 관련해서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기질이 풍부하대요. 오늘 꼭 집에 가져가서 다 먹어야지. 자연이 준 선물, 독일의 먹는 샘물 노르데나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노르데나우를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지만 한심한 건 한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기껏해야 벌금 몇백만 원 무는 수준으로 끝날 일인데, 네. 그것으로 언론사의 본사의 뉴스룸까지 뒤져볼 수 있게 권리를 열어줬다는 자체가, 그 개인의 통신 기록도 아니고 이 압수수색을 집까지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게 해준 것 자체도 사실은 네. 웃기는 얘기이고요. 방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날리면 바이든 사건, 한동훈 장관과 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MBC 본보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벌써 6, 8개월 전에 경고를 드렸었죠. 이 문제 관련해서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더 탐사 같은 경우에 열린공감TV 같은 경우에 그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몇 차례에 걸쳐서 회사와 개인에 대해서,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 할 때 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인터넷 언론에서 시작하지만 이제 지상파, 공중파, 중앙 언론으로 넘어오는 것 곧 벌어진다. 네. 당신들이 지금 이거 인터넷 언론이니까 무시하면 다음번 피해를 언론이 보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딱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법원이 3번 공무집행 차량을 따라간 것은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도 내렸어요. 네. 그 무리한 수사했다는 것이 다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기자들, 요즘 뭐 제가 만난 사람들 자조적으로 그런 말 해요. 아이고 무서워서 한동훈 얘기 쓰겠나 네. 라고 말하고, 이런 토론 자리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도 한동훈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언급을 꺼리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 네.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뭐 한동훈은 본인이 꿈꾸는 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요. 예, 네. 좋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찰의 과잉 네. 수사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깔고 네. 그렇다고 이 개인정보가 그렇게 흘러다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기자들한테까지 가는 거는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네. 공익을 위해서 취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일반인한테 줬단 말이에요. 네? 기자가 아닌데. 언론인이죠, 언론인한테 준 거죠. 아니 근데 네. 그게 또 구의원한테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구의원한테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행위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거는 뭐 유출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MBC라는 공영방송의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법원이 또 왜 영장을 내줬을까? 네. 그것도 좀 한동훈이기 때문에 내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헷갈린데 네. 주광덕 의원 건과는 좀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광덕 의원은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당신은 문제가 있어라고 공격하는 것과 네. 법적으로 당신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같은 동일선상에다 놓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인데 네. 어쨌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력이 진짜 세잖아요. 2인자. 네. 솔직히 한동훈 얘기가 안 통할 곳이 없어요. 네. 그런 사람에 대한 뭐 수사나 조사 관련된 그거는 조금 더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계속 지금 며칠째 이 사건 가지고 논란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네. 한동훈이나 여권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네. 그래서 좀 과잉적이 아니냐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져요. 그 MBC 해당 기자가 그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압수수색하는 담당자가 와가지고 뭐 봤어요. 속옷까지 네, 뭐 봤어요. 뒤져가지고 너무 수치스러웠다. 플러스 뭐 그 담당자가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도 핸드폰 뭐 제출한 거 아시죠? 이러면서 굳이 한동훈 장관을 언급하면서 핸드폰 제출을 요구했다. 약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이거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래서 이 사건 뭐 한동원 네. 장관님 사건이니까 철저하게 처리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와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 어떻게 뭐 그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